계엄령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볼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있었다면 아마도 회사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지난 4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깨어있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 또는 제가 주로 읽는 이 매체들도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테크니컬리 저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랑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과연 어, 이 계엄령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볼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런스의 기사입니다. 어, 이 계엄령이 포고가 됐고 이게 막아졌다. 하지만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기사고요. 요게 베런스 완전 메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거 보면은 이 한국 원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사도 있는데. 요 기사도 제가 요약해서 드릴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 계엄령을 듣고 나서 처음 느낀 건 뭐냐면 쪽팔림이었습니다. 음, 누가 봐도 저는 한국인이죠. 근데 제가 외국인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내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어 라고 하면 그들이 원래는 좋게 봤단 말이에요. 어? 너네 오징어 게임 2 나온다며. 야, 나 라면 먹어봤는데. 야, 나 갈비 좋아해. 비빔밥 좋아해. 야, 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아는데. 이런 반응이었다면, 혹시나, 야, 계엄, 마셜러라는 게 뭐야? 계엄? What is 계엄? 너네 나라 왜 그래? 하는 게 처음 느낌이었어요. 미국,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렇게 외신에 대해서 특필되고 메인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 거는 진짜 아주 이 지역적으로 여러 요소가 모여져서 만들어낸 뭐 국격이라는 그 단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지금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 발급을 중지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그리고 여행을 자제해라 라는 안내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 주한미군이 이번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 아마 국회가 점거됐을 것이다. 이 계엄군에게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득 기사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세 가지 파트로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외신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논평인데 정치적인 논평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제적인 것,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논평,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 그리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방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 계엄령이 발표되고 해제되는 데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미국에 보면 iShares MSCI South Korea라고 해서 티커가 EWY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EWY 스탁. 요게 이제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좋진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좋진 않았는데 요때죠, 요때. 요때에 급락하게 됩니다. 상당히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해서 끝났죠. 이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주식시장 전체가 7%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종합주가 주식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정도대로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 외국 시장에도 동시 상장돼 있는 ADR, 한전, 포스코, SKT 같은 주식들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쿠팡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2% 정도 약세가 됐었고요. 환율도 하루에 2%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정말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투자자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간밤에 우리가 자고 있거나 뉴스를 보고 있는 중에 이거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은 알고 있었을까? 어, 미국 백악관은 사전에 한국 정부와의 교감 또는 통지가 전혀 없었다. 라고 밝혔고, 어, 심각하게 우려한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또 기대한다라고 이제 국무부 차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이지만 이제 외신의 팩트였고요.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논평들입니다. 요거는 싹싹 지나갈게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및 파면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접 국가의 정치권에 혼란을 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시든 셀러라는 분인데 과거 쿠데타랑은 다르다. 단순히 정치적 이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어, 종신 독재자 또는 군부 독재를 꿈꾼 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아비슈얼 파라카시라는 분은 어, 이게 금세 끝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정치 얘기는 안 할 건데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 어렵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생겼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하고 술책에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지금 제대로 거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내홍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는 큰 장애물과 국정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몬 파체로 팔도라는 사람은 아마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실수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트로이 스탱게론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엄령이 정말 특정한 이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이 정치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여겨질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정치적인 퍼스펙티브였고요. 이제
경제적인 거, 투자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글로벌 데이터 TS 롬바드의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 로리 그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쪽에 상당히 저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다운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분의 인터뷰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리 그린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이분이 추측하기로는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거고, 이전 대통령들과 같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대규모 시위가 아마 블러디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블러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의견을 주세요. 이게 유혈이 낭자한 뭐 피가 난자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대규모 시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어, 과격한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블러디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한국 자산들 주식이라고 꼭 집지 않았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채권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원화도 될 수 있고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방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오늘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싫어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안 좋은 얘기죠. 아,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 레일란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창업자 제이슨 휴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 낙관론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잘 쓰일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거다. 이건 아주 장기 트렌드다. 이런 장기 트렌드 속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 말하자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겠죠. 이런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정치적 이슈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스프링스의 신흥시장 주식 부문 공동 대표인 데릭 어윈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기업 또는 산업의 이슈가 아니다. 국내 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이거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리고 되게 부끄럽고 쪽팔린 얘기인데 한국에서 계엄령이 처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였냐면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것도 뭐 그들한테는 어,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어차피 한국 포지션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걱정합니다. 한국의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전 세계의 이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문제가 생겨서 말하자면 자기네가 나중에 필요한 뭐 AI용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전기차 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민감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논평이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기사에서 읽은 것이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토막토막의 작은 얘기들은 미국인이면서 투자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조각들입니다. 일단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발표가 crazy하다, fool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 어, 멍청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그들의 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건 그거예요. 가장 궁금한 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일부 낙관적인 편향을 포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한 내용일 겁니다. 뭐였냐면 너네들이 볼 때 제가 미국인 투자자한테 물은 거예요. 헤지펀드 투자자들한테 야 니네들이 볼 때 지금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러고 나서 금세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이게 해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시위가 생기고 뭐 탄핵을 한다.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첫 번째, 한국 사회가 후진적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두 번째, 어, 이제 바닥 쳤어. 이제 더 이상 무능한 대통령도 없고 정치적 이슈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또는 한국 시민들 대단하네. 한국 시민들은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네. 이 둘 중에 어떻게 봐? 라고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제 질문 자체가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지. 이러니까 니네 나라 PER, PBR이 낮은 거지. 너네 후진국이지. 입증된 거야. 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야 우리나라 자랑스러워. 주권이 국민한테 나오잖아. 우리는 독재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야. 훌륭한 민주주의를 가졌어가 아니라 니네 불안정해. 어? 38선 위에 북한만 있어서 불안정한 게 아니라 니네 내부적으로도 지금 난리 나. 자주 난리 나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더 놀란 건데 그들도 왜냐면 44년 만에 계엄령이라는 거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게 발동된다고? 그럼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번은 성공하면? 그러면 니네 기업들도 이거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전쟁이 터지면 기업들이 군수 기지가 돼버리잖아요. 일본에서 자동차 잘 만드는 이유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다 예전에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전투기 만들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 미국, 독일, 일본이에요. 다 뭐 하는 애들입니까? 다 병참 기지하던 애들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엄이 발동하면 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구조, 자본주의가 굴러가겠냐라고 하는 겁을 더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빨리 봉합되더라도 문제고, 그렇지 않고 더 오래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 무서워. 얘네들한테는 믿고 투자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잘 되지 않을까? 한국에 좋은 면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중국, 러시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군부 독재하는 동남아, 아프리카 나라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죠. 다만 일부 저랑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인 투자자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지한파, 친한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얘기 아니에요. 미국의 주류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한해서는 너가 생각한 것도 맞아. 윤석열이 무능한 거고 니네 나라가 이상한 건 아니야.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 의사는 너무 멋져. 긍정적이야. 일부 요렇게 아주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